톨처스 아울타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걸려서 어려웠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액세스 루트부터 제가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트랜스페모랄이 이제 어프로치 하는 것이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때때로는 이제 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터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든지 아뉴리즘이 있든지 아세로마가 심하든지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스테노시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다른 부분 어프로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탑이 초기에는 우리가 트랜스 아울 에피카라고 뭐 다이렉트 아울틱을 좀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컴플리케이션이 꽤 있었고 이제 카로티드나 이제 서브클라비안 그리고 이제 트랜스카발 같은 것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엑스트라 소라식 이제 얼터너티브 억세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트랜스카발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프로미싱한 이런 결과를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나토미컬 백그라운드가 좀 받쳐져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페모랄에 대한 올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쨌든 골드 스탠다드로는 사용을 먼저 해보자라고 되어 있고 트랜스페모랄로 성공을 하면 이제 모탈리티도 적고 이제 퀄리티도 좋아지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오퍼레이터나 환자도 다 모두 해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톨처스한 이런 구불구불한 혈관일 때 그리고 커베처가 심할 때 아올타 커베처가 특히 이제 아큐트하게 심한 경우에는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 환자 케이스인데 이렇게 피모랄이 막 톨처스하게 구불구불한 밴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올틱 커베처가 심한 경우 그리고 이런 이제 코악테이션 아올타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가 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트랜스페모랄 타비를 할 때는 페모랄 아터리 사이즈에 따른 메저가 아주 중요하겠고 인트라루미널 칼슘 스롬보스가 얼마나 있는지 아치 커베처, 아울틱 루트 그리고 프리클로징까지 좀 고려를 해서 억세스 루트를 정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도미널 아울타 쪽에 이제 시비어한 톨처스 일리아 가터리가 있을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페리미터 디라이브 다이아미터 19.5mm 정도, 칼슘이 이제 밸브 리플렛에는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환자인데, 그래서 뭐 이 페리미터 디라이브드로 해서 에볼룩 경우에는 한 23mm 생각이 되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리아 가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밴딩이 꽤 많이 있는 톨처스한 병변이고, 이제 루멘의 미니멀 다이아미터는 그래도 5 이상은 나오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T에서는 이제 구불구불한 걸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아미터는 괜찮지만 구불구불해서 일단은 이런 톨처스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어프로치 해봐야 되는 것은 런다키스트를 해서 혈관이 펴지는지가 제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이아미터가 확보되어 있는 혈관일 때는 웬만해서 시스를 좀 인설션을 해놓고 나면 이제 어프로치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환자는 이제 에볼루달 23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볼루스로 시행할 때는 14프렌치가 디바이스가 되고 한 5.0 이상의 다이아미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쉬스를 넣는다면 18프렌치가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1mm 정도에서 6mm 정도 이상의 혈관 다이아미터가 확보가 돼 있어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익스터널 쉬스의 경우 18프렌치를 쓰면 한 6mm까지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밸브를 써야 돼서 20프렌치가 되면 6.5mm까지는 미니멀 베슬 다이아미터가 확보돼 있어야 이 익스터널 시스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에볼루 밸브 잘 시행을 했고 탑이 하고 나서 보면 이제 다시 보았는데 다이섹션 없고 이렇게 잘 마무리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진입할 때도 약간 코엑시알하게 이제 아울타 앵글하고 좀 스트레이트닝 돼서 해야 되고 이 쉬스 자체를 조금 당겨주면서 이제 이 디바이스를 올리는 백워드 텐션을 주는 그런 테크닉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은 이제 일리악 프리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에버리지 다이아미터 한 22mm 정도 되고 칼슘이 청크 칼슘이 꽤 심했던 환자이고 에볼루스 26mm 정도에 해당되는 환자였고요. 이게 버추얼로 보았을 때 아울타에서 이제 어센딩 아울타 다이아미터가 한 21mm 정도 나오는 환자였고요. 보면은 칼슘이 일리아 가터리에 심하게 있는데
민 다이아미터가 거의 뭐 여기는 2.4mm, 4.2mm로 진입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레프트 쪽은 그래도 한 4.0mm의 칼슘이 아주 심하게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한번 벌룬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넘기는 것을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에볼루다의 경우에는 좀 더 베슬 다이아미터가 작은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피엔보다는 에볼루스를 저희가 선호를 했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벌룬으로 이제 그레네이드 벌룬 테크닉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칼슘을 깨고 나서 이제 시스 인설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나 R을 써서 시스 없이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감이 오기 때문에 한번 시스를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리악 프리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칼슘이 많았던 환자였기 때문에 프리 벌루닝을 했고 거기에 이제 카테터 딜리버리 잘 진행이 돼서 타비를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파이널 이제 페모랄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는데 뭐 약간 다이섹션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벌룬하고도 괜찮아서 이제 끝냈었던 환자이고요. 이렇게 이제 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 메이저하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탈리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거의 해저드 레이쇼가 한 2배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는 한 7% 이상의 환자에서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00케이스가 될 때까지는 이런 리스크가 아주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아울틱 아치에서 시비어 커베처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피모랄 쪽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이 아치에 보시면은 이 우리 코로나리에서나 보는 이제 셰퍼드 쿡처럼 이런 양상인데요. 이때는 저희도 이제 경험이 많진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가 예상이 잘 안 되었었는데요. 이제 뭐 피그테일 해보고 LV 와이어링까지는 잘 되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잘 이제 걸려서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네어를 넣고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이게 스네어가 이렇게 이 부위에서 좀 당겨주니까 앵글이 변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있던 부위를 잘 피해가지고 이제 아우틱 아치를 잘 넘겼던 이런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그램이고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잘 해결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도 또 이제 아울틱 아치의 커베처가 심했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페리미터 디라이브 다이아미터 한 23.5mm, 이제 리플렛의 칼슘은 아주 많지는 않았던 환자인데 여기 일리악 쪽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미니멀 다이아미터는 한 5.5mm 정도, 7.7mm 나와서 페모랄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 커베처 아치를 보면은 여기가 어큐통 앵글로 좀 보이고 칼슘이 이 디센딩 아울타 촉 아치 부분에 좀 많이 심하게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또 확실히 아치가 문제가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는 잘 없었는데요. 페모랄 쪽은 이제 칼슘을 그래도 잘 이렇게 어드밴스 해가지고 이제 확보를 했고 피그테일 해보고 와이어링 이제 칼슘이 꽤 있었지만 와이어링도 잘 했는데 여기에서 또 아치 부근에서 잘 안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칼슘들이 이렇게 좀 있는 부위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스가 이제 약간 처박혀서 이제 걸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스네어를 이제 건 다음에 한번 당겨 보려고 어프로치를 했고요. 이제 스네어를 이쪽에서 꽤 이렇게 잡아서 끌어보는데도 앵글이 잘 변하지 않고 넘기기 심했는데 여기가 하면서 이제 다이섹션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섹션을 좀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제 넘기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테바를 시행을 먼저 했고 테바 후에 이제 이렇게 다시 넘기는 양상입니다. 테바 후에 이제 다시 와이어링을 시행을 하고
이번에는 요 반대쪽 앵글이 이제 페모랄에서 넣은 스네어로는 변하지가 않아서 이제 서브클라비안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에서 스네어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당겨주는 양식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아울틱 아치를 이제 패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타비는 시행을 하게 되었던 어려웠던 케이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그래도 스네어로 페모랄 스네어로 잘 됐는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페모랄 스네어로는 좀 어려웠는데 그 이제 어떤 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때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네어를 잡아서 푸시를 해주는 게 이쪽 부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앵글이 좀 변했고 이때는 좀 이 아울틱 아치 더 꼭대기 쪽에 가까이에서 당겨주니까 좀 이제 어베일러블하게 이제 도와주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로 해서 스네어를 해서 앵글을 변화시키려면 한 이 정도 부위에서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된다면 이 서브클라비안 라이트 쪽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주는 게 앵글을 변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에서 잡아 끌어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이었나요? 2022년 이제 도쿄밸브에서 또 비슷한 케이스가 발표가 되어서 스네어로 잡아서 좀 앵글을 변화시켜주면서 넣는 이런 테크닉이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미리 처음부터 이 앵귤레이션이랑 이제 때문에 미리 스네어를 걸고 들어갔었던 환자를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악테이션 아올타 케이스입니다. 코악테이션 아올타가 생기면은 어센딩 아올타가 이렇게 커져 있고 이제 볼텍스도 좀 생길 정도로 플로우 흐름도 달라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코로나리 걸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는 와이어 패세지도 되게 힘듭니다. 코악테이션 아올타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넣기도 힘들어서 그냥 3컷 뷰로 보면서 와이어링 할 때는 거의 실패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CT랑 이제 하트 내비게이터 가이디드로 해서 이제 앵글을 좀 맞춰서 좀 칼슘을 좀 치우고 이제 코엑시얼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밸브 자체가 넘어가는 것도 이런 환자들은 쉽지 않아서 간혹은 이제 스네어 같은 걸로 잡아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제 스크링을 좀 해주면서 보내는 게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을 해서 잘 넘겼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차라리 이제 메드트로닉 밸브보다는 사피엔 밸브에서는 이런 디스탈 플렉스 요 기능을 사용하면은 요 앵글이 이제 플렉션이 더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롬부스랑 아세로마가 좀 아울타에 많을 경우를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CT에서 보면 요 어센딩 아울타에도 아세로마랑 스롬부스가 막 있고 디센딩에도 막 이렇게 차 있었는데 타비는 잘 끝났는데 이제 매시브하게 이제 세레벨럼에 인팍션이 왔던 케이스입니다.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런 환자에 있을 때는 꼭 센티넬 플레이스먼트를 해주면 이렇게 꽤 이런 머터리얼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TCT에 발표되었었던 프로텍티드 타바 스터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센티넬을 가지고 한 대규모 스터디였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자체는 네거티브였지만 여기서도 보면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아주 심하게 오는 이런 스트로크는 유의하게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아울타에 이런 스롬바이가 심하게 있는 환자들은 꼭 센티넬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모랄 어프로치는 일단은 이제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은 골드 스탠다드이고 이제 어세스 루트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베이직 컨디션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아울틱 루트 쪽도 잘 보고 커베이처 쪽도 잘 봐서 이제 디바이스랑 어프로치 셀렉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레브럴 프로텍션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페모럴 아터리 사이즈 그리고 칼슘과 스롬부스, 아치 커베이처, 아울틱 루트,
프리클로징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억세스 루트랑 이 사이징을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제는 톨처스 아울타에서 디바이스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때 대처법을 정리해 보면 시비어 톨처스한 경우는 일단은 런더키스트를 먼저 해보고 이제 백워드 텐션 온 시스를 해주면서 어프로치하는 걸 해보고 이제 칼시파이드 네로우 일리아 가터리는 이제 다이아미터와 이제 딜리버리 프로파일을 비교한 이제 잘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고 벌룬 그레네이드 요법을 써볼 수가 있고요. 이 시비어 커베이처 오브 아울틱 아치랑 코악테이션이 있을 때는 스네어 풀링 테크닉을 좀 써보는 게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사피엔 3의 디지털 플렉스 기능을 좀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